회사 직원들에 따라 재직기간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밝혀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금방 때려치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오랜 시간 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 단서를 찾아내기 위해 무려 3만여 명에 이르는 직원들의 데이터를 살펴보았는데요. 연구자들은 예상했습니다. 과거 이직이 잦았던 직원들이 더 빨리 그만둘 것이라고요.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 잦은 이직을 했다 해서 그만둘 확률도 높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단서는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설문조사 시 우연히 수집한 정보였는데요. 직원들의 업무에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에 있었습니다.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직원들보다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를 이용한 직원들의 재직기간이 더 길었다는 사실인데요. 심지어 이들의 업무 수행 평가 점수도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애덤 그랜트가 집필한 오리지널스입니다. 두 번째 편인데요. 최근에 영상으로 이미 리뷰를 진행했었죠. 혹시 못 보신 분들이나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관련 영상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리더들, 천재라고 생각하는 위인들마저도 그들의 독창성은 평범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야기거리가 많은 책인 만큼 가능하다면 주제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주도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익스플로러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윈도우가 설치된 컴퓨터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웹 브라우저죠. 인터넷 서핑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022년 6월 15일에 서비스 지원을 종료하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었던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현재 구글에서 제공하는 크롬 혹은 파이어폭스와 같은 타 서비스에 의해 현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유물이 되었는데요. 서두에서 소개해드린 직원들의 재직기간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는 2010년에 진행된 것으로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던 시기입니다. 그럼 왜 컴퓨터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직원들보다 굳이 번거롭게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등 별도의 웹브라우저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직원들의 재직기간이 더 길고 업무 수행 평가 점수도 더 높았을까요?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더 월등한 컴퓨터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직원들은 컴퓨터 지식이 훨씬 풍부하지도 숙련도가 더 높지도 않았습니다. 직원들을 더 유능하게 만든 요인은 웹브라우저 자체가 아니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을 획득한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고정불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윈도우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맥에는 사파리가 내장되어 있죠. 대부분의 직원들은 내장되어 있는 웹브라우저를 사용했습니다. 혹시 더 나은 브라우저가 있지 않을까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하지만 소수의 직원들은 시간을 내어 다른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또 그것을 설치하고 사용 방식도 익혀야 하는 이 번거로운 길을 택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번거로움을 실행하는 주도력이 그들을 더 뛰어나게 만드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는 업무 방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는데요. 그냥 컴퓨터에 내장된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던 직원들은 회사에서 정해준 매뉴얼에 집착하고 고정불변의 것으로 따랐죠. 그러한 방식을 고수하고 그러다 불만이 생기면 결국에는 회사를 떠났던 겁니다. 하지만 주도적으로 개선된 웹브라우저를 찾아서 설치했던 직원들은 자신의 일에도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 부딪히면 상황을 바꾸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했던 겁니다. 이러한 습성은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많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응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국에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비관이 아니라 생각조차 하지 않는 우리의 피동적인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대단한 능력과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미미하고 잘 눈에 띄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 작은 주도력이 우리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정치심리학자 존 조스트는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에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소득이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보다 최저소득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경제적 불평등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시민권을 제한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을 억압해야 하는 법이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최저소득 계층의 사람들이 2배 더 높은 비율로 필요하다고 답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보다 현상 유지를 더 지지한다고 나타났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그 상황에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하여 바꿀 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모순된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위대한 리더들의 가장 큰 특성은 놀라운 능력과 신비로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독창성에 달려 있었으며, 그 독창성이라는 것은 현상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라는 태도였던 것이죠. 책의 저자는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독창성에 있으며, 그 독창성은 평범함에서 나오는 아주 미미한 주도력이라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인해 우리는 실로 넘쳐나는 정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유튜브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궁금해하는 대부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아니, 그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쏟아져 나오는 지식을 탐닉하는 데에만 몰두할 뿐 더 이상의 의무는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너무 바삐 달려온 우리의 삶은 어느새 워드 프로세서의 복부처럼 정해진 타인의 인생의 길로 따라가려 하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난다면 오리지널스 책 속의 여러 이야기에 대해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스콧 애덤스의 말로 책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창의력을 발휘하려면 실수를 많이 해봐야 한다. 감사합니다. 끝.